절반 가까이가 되는 인생이 폐경 이후의 삶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 결국은 여성의 호르몬, 자궁도 사이즈가 작아지고 난소도 기능이 떨어지고 질도 건조해지고 골반조 근육도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힘이 파워가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폐경과 자궁탈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예방을 해가지고 그런 수술까지 가게 되는 걸 막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꼭꼭 정말 꼭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뜻의사 원효성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폐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균 수명이 얼마냐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85세다 했는데 지금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요 90세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략히 계산해 보면은 49세니까 이제 50세라고 치면 40년을 폐경기 여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40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길죠. 절반 가까이가 되는 인생이 폐경 이후의 삶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 결국은 여성의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난소에서 더 이상 배란이 안 되면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확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증후군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에스트로겐을 먹어주면 되잖아. 그죠? 먹어주면 되는데 약을 먹어서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을 엄청 하세요. 특히 유방암 문제가 심각한데, 사실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에스트로겐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크다. 그런 호르몬제를 먹어서 생기는 유방암의 문제는 과장돼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호르몬제가 초창기에는 몇 개 없었어요. 몇 가지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호르몬제에 대한 부작용을 연구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60대, 70대 분들 호르몬제 먹는 것까지도 다 포함을 시켰고, 심장질환이라든지 이런 좀 과체중인 사람들, 이런 분들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니까 이분들은 원래 호르몬제와 상관없이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호르몬제를 열심히 부작용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유방암 환자가 생기고, 그러면서 심혈관계 질환 환자가 생기고 하니까 호르몬제에 대한 연구를 중단한 거예요. 연구를 중단한 거지 그 약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서 중단한 것이 아닌데, 그게 이제 와전이 돼가지고 호르몬제를 먹으면 무조건 유방암이 생긴다는 그런 공식이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신 거야. 그러면서 호르몬제를 등한시하게 되고 결국은 비뇨 생식기 위축부터 해가지고 골다공증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호르몬제를 먹으면 뭐가 좋은데요? 갱년기 증상은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초반에 좀 나타나다가 없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비뇨 생식기 증후군 어떻게 할 거냐? 요실금 자꾸 생기고, 건조해서 성교통 생겨서 관계 못 갖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골다공증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호르몬제를 드시는 분들의 또 장점이 뭐냐면 대장암의 위험이 발생률이 감소한다는 거, 그리고 치매도 아까 감소한다고 그랬죠. 이 심혈관계 질환,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의 그 발생률이 상당히 감소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점이 많아. 그러니까 모든 약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더 상회를 하는 거죠. 더 많으면은 그런 단점들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이 일단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등식 호르몬제를 먹으면 유방암이 걸린다, 그거는 잊어버리라고 했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면 돼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는데, 병원에 호르몬제 타러 오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검사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의사가 또 얘기를 해줘. 검사하신 지가 이제 1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유방이나 자궁, 난소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도 검사를 받게 되는 거죠. 오히려 호르몬제를 이제 먹지 않으신 분들, 갱년기 증상이 별로 없어서 그냥 등한시하신 분들은 병원에 잘 안 오게 되고 그냥 국가에서 하는 검진만 하다 보니까 이런 오히려 유방암 검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호르몬제를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 번쯤은 증상이 있건 없고 이미 폐경이 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폐경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안 된다. 왜? 40년을 폐경으로 살아야 돼. 앞으로는 또 100세 시대예요. 그럼 진짜 50년 되잖아. 그럼 인생의 절반이 폐경인데 호르몬제를 이거를 복용하지 말아야 되나? 그러면은 나의 호르몬제를 먹음으로써 얻는 이점들,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고, 그러면 이 갱년기로 호르몬제를 먹으면 좋다는 거는 이해했는데, 그럼 단순히 호르몬제만 먹으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렇지는 않아요. 질 건조증만 오는 게 아니라 성감도 떨어져. 불감증도 생길 수 있고 성욕도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은 이제 다양한 치료를 합니다. 질 레이저나 고주파, 이런 요즘엔 이제 고주파가 대세인데 또 질에다가 직접 열을 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골반으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혈액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서 이런 질 고주파 치료, 그리고 영상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금실 치료,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바르는 게 있어요. 바르는 호르몬제가 있다. 그거는 이제 호르몬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질벽을 두껍게 해주는 그런 성분도 있기 때문에 질벽이 위축이 오잖아요. 소변 볼 때 불편한 증상도 생기고 관계할 때도 많이 힘든데 그런 것들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르는 게 있다. 단순히 호르몬제를 먹는 시기를 놓치신 분들도 많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50대에는 무조건 먹어야 되고 60대에는 50대부터 먹었던 분들이라면 크게 결격 사유가 없으면 드시게 하거든요. 70대에도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그동안 그냥 약을 안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죠.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는 호르몬제를 먹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이런 고주파, 금실, 바르는 호르몬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시면은 문제점들을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또 중요한 얘기가 있죠. 자궁탈 문제예요. 자궁탈이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이 폐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궁탈이 생기는 가장 큰 그 원리는 골반저 근육, 골반 밑에서 장기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잡아주고 있는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이 약해져서 장기들이 내려온다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죠. 근데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폐경이 있어요. 폐경이 되면서 노화가 진행이 되고 골반으로 가는 혈액량도 감소하면서 자궁도 사이즈가 작아지고 난소도 기능이 떨어지고 질도 건조해지고 골반저 근육도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힘이 파워가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폐경과 자궁탈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예방을 해가지고 그런 수술까지 가게 되는 걸 막는 게 좋겠죠.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궁탈이 생기면 수술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수술에 대한 내용은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폐경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오죠. 다 오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도 대부분 겪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거는 병이라고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60세 장수만세, 폐경 이후의 삶이 1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90세,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삶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폐경으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호르몬제를 등한시하면 절대로 안 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 북미 폐경기 연합회에서도 의사들이 권고안을 내세웠어요. 호르몬제를 먹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특히 이왕이면은 50세 때부터 아니면은 폐경이 된 이후부터 바로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고, 특히 심장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꼭 오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꼭꼭 정말 꼭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